자, 기출로 공략하는 행정학 약점 포인트. 이 시간에는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다는 제목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에는 국정교과서가 없다는 게 여러분들이 행정학 공부할 때 상당히가 아니라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책을 워낙 많이 썼기 때문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이 지문이 저 문제에서는 맞았는데 이 지문에서는 틀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우선 그 중에 저희가 국정교과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빚는 그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행정학 목표 점수를 80점 이상 나는 맞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9급이라도 나는 90점 이상 정도 목표로 한다는 분들이나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들으셔야 되고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임마누엘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유형을 보시면은 여기에도 보면 책마다 충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행정협회라든지 그런 다수의 전통적인 문헌에서는 임마누엘 사바스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을 10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급자가 누구냐, 생산자가 누구냐, 공급자, 프로바이드, 생산자, 프로듀스, 공급자가 누구고 생산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10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바이드를 공급이라고 하고 프로듀스를 생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책마다 이 표현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급을 결정한다, 그리고 공급권은 생산자한테 줘가지고 공급을 하게 한다. 그래서 공급을 이쪽 개념으로 보고 공급을 결정하는 개념을 공급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공급자다, 생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급이라는 거는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 잡기를 하고 누가 생산을 할래 이렇게 정해주고 최종 책임을 지고 감독을 하는 그런 개념이 공급이에요. 공급. 정책을 결정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근데 이거는 직접 서비스를 만들어서 생산하고 전달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보통 이제 생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집행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 업무. 자, 그런데 이거를 어레인지라는 말을 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프로바이드라는 말을요. 그래서 주선자, 배열자, 요런 개념으로 주선, 배열, 요런 개념으로 또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누가 하고 생산을 누가 하느냐, 결정을 누가 하고 또 공급을 누가 하느냐, 그다음에 배열을 누가 하고 생산을 누가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게 다 기본적으로 임마누엘 사바스에서 나온 이론인데, 국내 학자들이 이걸 받아서 정리를 할 때 조금씩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자, 그래서 이제 공급을 정부가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 이거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판매하는 단순 집행 업무. 이걸 정부가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에 따라 10가지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이 보시면 10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10가지. 5개. 자, 정부 간 협약 같은 경우는요. 이건 정부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결정을 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우편 같은 게 그런 거죠. 우체국 같은 경우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죠. 정부 간 협약은 예를 들어 A 자치단체가 B 자치단체한테 계약을 해서 대신 좀 공급을 해주세요. 우리가 비용 지불을 할게요. 라고 정부 간에 협약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른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것일 뿐이지, 이건 정부가 공급을 하고 정부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 판매, 이건 정부 응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응찰. 이거는 민간이 공급을 하고 정부가 생산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민간이 생산을 하는데 정부가 그걸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그게 옛날에 담배, 홍삼. 그러니까 농민들이 담배를 재배하고 홍삼을 재배하면 자기들이 직접 판매를 못했어요. 전량 정부가 수거해서 독점 판매를 했죠. 그걸 하기 위한 기관이 전매청이 있었어요. 전매청. 지금의 담배 인상공사죠. 담배 인상공사의 전신이 전매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전매청에서 전부 전량을 수거해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대신 해줬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얼마나 심을까, 홍삼을 얼마나 심을까 재배하고 결정하는 건 민간이 하는데, 그거를 전량 수거해서 직접 판매하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거는 정부가 했던 거예요. 그걸 정부 응찰 또는 정부 판매라고 해요. 이런 건 크게 쟁점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 제일 쟁점이 되는 게 이 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자, 요거는 계약이 한 위탁이죠. 위탁.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데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도자들을 관리하는 거는 그거는 교도소가 하잖아요. 민영교도소. 이런 게 계약이야 위탁이고요. 독점허가, 프랜차이징, 허가. 이거 보조금 주는 거.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할 때 해라. 그래서 이거는 민간이 생산을 하는데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해주고 최종 책임도 지고 하는 그 방식. 공급은 정부가 생산은 민간이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계약, 허가, 보조금. 네, BOT, BTL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간 거죠. BOT, BTL, SOC를 민간이 건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이제 관리하는. 이것도 최종 뭐 어디다가 고속철도를 만들까 하는 건 정부가 다 결정하는 거고 소유권도 나중에 이전을 받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공급은 정부가 하고 이제 건설만 민간이 하는 거예요. 건설만, 생산만. 자, 그런데 이제 바우처 같은 방식은 약간 더 민영화가 많이 돼서 공급도 민간이 하고 생산도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 산후조리원에서 다 이렇게 하고 민간이 공급도 하고 생산도 하고 다만 쿠폰을 가난한 사람한테 쿠폰을 줘서 너희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해라 하는 거니까 이거 누가 생산해라 이런 걸 정부가 정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뭐 가격을 정해주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가난한 사람들한테 쿠폰을 줘서 너희들이 마음에 드는 산후조리원 가서 서비스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우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민간이 생산하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민간이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시장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산 이거는 그 자조활동이죠. 자조활동. 서로 돕고 돕는 거. 품앗이 같은 거. 자원봉사는 이제 NGO 같은 봉사활동. 그래서 요렇게 이제 10가지를 구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또 다른 문헌에서는요, 일부 소수 문헌에서는 예를 들면 성균관대 권기용 교수 같은 그 경우는 대신 공급이라는 말 대신 배열자라는 말을 써요. 배열자, 어레인저라는 배열자라는 말을 쓰고 배열을 누가 하고 생산을 누가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달라진 게 다른 건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기 있던 바우처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바우처는 정부가 배열을 하고 공공부문,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 부문이 생산을 하는 거다. 보조금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다. 결국은 정부가 돈 대주는 거니까 정부가 배열을 하고 프로바이드를 하고 배열이 공급이에요. 공급을 정부가 하고 생산만 민간이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분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하고 이 분류하고 여기서는 바우처가 이쪽에 들어가요. 민간이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 그런데 이쪽에서는 바우처가 이쪽에 들어가서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 이렇게 분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런 소수 문헌이 딱 권기현 교수 책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런 데서 또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자,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운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그런 사례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다른 지문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쟁점에 벗어나는 지문은 제가 복잡해지니까 설명을 좀 피하고요. 2번 지문만 한번 보실래요? 2번. 옳지 않는 거 했거든요. 일단 답은 4번이에요. 자, 시민 공동 생산 코프로덕션은 이 프로듀스 이런 걸 정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하고 힘을 합쳐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서로 양보하고 그다음에 의료인들이 뭐 대구로 내려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해서 이제는 꼭 정부만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생산한다. 이런 공동 생산 협치 체제에서는 더 이상 주민들을 정규 생산자로 보지 않잖아요. 특히 관료들도 이제 정규 생산자가 아니에요. 정규 생산자는 행정국가 때 정부만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생산했던 관료들을 정규 생산자라고 해요. 지금은 정규 생산자가 없어요. 시민도 관료도 함께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전부 공동 생산자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이게 틀린 말이죠. 옳지 않는 것은 했으니까 틀린 말인데 3번 지문은 맞는 말이에요. 2번 지문이요. 2번 지문을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임마누엘 사바스의 분류에 따르면 계약에 의한 위탁이나 허가, 프랜차이징 같은 특허나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이나 공급을 담당하는 거예요. 정부가. 여기에 바우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우처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는 계약, 허가, 보조금 보세요. 계약, 허가, 보조금 이거는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 공급을 결정하고 또는 공급하고 민간이
생산을 하는 그런 방식. 바우처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2번 지문이 맞고 4번이 틀린 지문이 됐어요. 그런데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작년에 나왔던 서울시 7급인가요? 이 문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는데 2년 전에 서울시 7급 문제. 여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1번 지문은요. 정부가 생산을 하고 또 배열도 하는, 정부가 직접 배열도 하고 생산을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아까 정부 간 협약, 옆에 있는 자치단체한테 정부한테 계약을 해서 대신 좀 공급을 해주세요 하면 주체만 다른 정부로 바뀌는 거지 정부가 생산도 하고 배열도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자, 2번은 정부 응찰 방식이에요. 정부 응찰. 정부가 민간이 재배한 것을 전량 사다가 정부가 대신 판매, 생산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정부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를. 민간 부분이 배열자가 되고, 민간이 배열자가 되고. 이게 정부 응찰 또는 정부 판매, 밴딩이라고 하는데, 밴딩. 정부 판매 방식.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민간이 생산자고 정부가 배열하는 경우로서 위탁이나 바우처 같은 게 있다. 위탁이나 바우처 같은 경우가 있다. 자, 바우처를 여기서는 이게 상대적으로 봐야 돼요. 자, 위탁이나 계약이나 허가나 보조금은 당연히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 지금 배열자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권기용 교수 그 분류표에 따라야 돼요. 배열자란 말을 쓰면. 그럼 그때는 바우처가 왼쪽으로 들어가죠. 왼쪽. 그래서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4번은 완전히 꽝 틀렸어요. 민간이 생산도 하고 배열도 한다. 그게 이제 BOT, BTL 같은 임대형 민자사업, 보조금 방식으로. 자, 보조금, BOT는 다 왼쪽 아래에 있었잖아요. 왼쪽 아래. 여기 보시면. 자, 이 공경거세 분류에 따르면 배열자, 생산자로 했을 때 바우처, 보조금 이런 게 다 왼쪽 하단.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민간이 생산하고 배열한다는 거에 BTL이나 보조금이 들어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답이 4번. 결론적으로 바우처는 일반적으로는 정부가 공급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분류를 하지만 배열자라는 개념을 쓸 때는 정부가 배열을 하고 민간이 생산하는 거가 그게 바로 바우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배열자를 말을 안 쓸 때는 바우처도 이쪽에 들어가서 민간이 공급도 하고 생산도 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가장 많이 민영화된, 이런 방식에 비하면 훨씬 많이 민영화된 그런 방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제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몇 개가 아니라 꽤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거를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살라몬의 정책수단도 직접성이 높으냐 낮으냐 뭐 중간이냐 이런 것도 책마다 좀 달라요. 아주 혼란스러운데 그걸 그냥 우리가 뭐 한 80점을 목표로 한다면 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게 못 됩니다. 자, 그러면 살라몬의 정책수단 유형부터 먼저 한번 분류를 해보면 전통적인 다수 문헌에서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는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으로 6가지를 듭니다. 6가지를. 직접성이 높은 정책수단을 6가지를 들거든요. 자,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꼭. 자, 정부 소비, 이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예요. 예산 들여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거. 이거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하는 거. 자,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직접 사리강을 한다. 그럼 정부 소비예요. 수장공사를 만들어서 한다. 공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는 인허가를 해준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는 여기 직접성이 좀 낮은 거예요. 경제적 규제는 정부가 직접 인가, 허가, 특허, 면허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직접.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공적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을 한다. 예를 들어 지금 뭐 확진자가 어디로 이동했습니다. 동선을 공개하고 정보 제공, 정부가 갖고 있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 자금으로 직접 민간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조의 특단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정부가 지출해 준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정부가 50조를 풀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대출이에요. 직접 대출. 정부가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적보험 같은 거는 건강보험, 뭐 고용보험, 상해보험 이런 4대 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관심사항이잖아요. 그게 공적보험은 정부가 강제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직접 보험이에요.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고용주도 얼마 내고 정부도 얼마 보태서
재난이 생기거나 하면 혜택을 주는 그게 바로 공적보험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강제성과 직접성이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6가지를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또 최근에 나온 일부 소수 문헌에서는요, 남궁구 씨 같은 정책학에 보면은 이 중에 공적보험을 아래로 내려놨어요. 간접적 수단으로 여기다 내려놨어요. 자, 조세 감면에 의한 지출, 조세 지출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뭐 대출 보증, 지금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 전부 뭐 5천억, 4천억 이렇게 뭐 요번에 코로나로 피해 입은 상인들한테 뭐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직접 대출 방식을 쓰지만 그런 나라는 대출 보증, 지급 보증을 많이 지금 하더라고요. 이게 지급 보증이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규제는 여기 들어가는데 사회적 규제는 꼭 뭐 인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마스크 사재기 하지 맙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합시다 이런 캠페인을 벌리고 하는 거는 시민단체도 주도할 수 있고 언론도 주도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게 사회적 규제거든요. 이건 정부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공적 보험은 정부가 사실 정부를 매개로 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성이 높은 제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험이다. 어디까지나 보험이다라는 점에서는 이거는 좀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해서 간접적 수단으로 분류하는 문헌도 최근에는 하나가 나왔어요. 남궁근 씨.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공적보험을 여기 빼서 5가지만 직접적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얘를 위로 올려서 6가지를 직접성이 높은 수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럼 문제 사례를.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2016년도 국가 7급 문제인데요. 9급에서는 별로 크게 이게 쟁점이 안 돼요. 고득점을 좀 생각하시거나 7급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간접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거든요. 간접적 수단. 간접적 수단. 자, 요건 직접적인 수단이잖아요. 틀렸고. 요건 간접적 수단이죠. 조세 감면에 의한 지출, 세금을 감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지금 쓰고 있는 방식들이에요. 직접 대출, 지급 보증,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조세 지출, 뭐 이런 거 감면해주는 거. 공기업을 만들어서 한 건 이거는 직접적인 거죠. 이거는. 지금 간접적 수단을 찾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네요. 자, 직접 대출도 이거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답이 2번이에요. 간단하게.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건 난이도가 정말 높은 문제고 약간 일회성 문제의 성격도 있지만 뭐 일부 지문은 그런 게 있지만 나머지는 조금 요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자, 답만 먼저 말씀드리면 자, 틀린 걸 찾는 건데요. 답이 4번이에요. 답이 4번. 3번은 어떤 정책 수단을 선택할 거냐. 그거는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보적인 정부는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 수단을 많이 재분배 성격을 띠는 그런 걸 많이 선택하게 되고 보수 쪽에서는 약간 시장 원리를 저해하지 않는 그런 정책 수단을 간접적인 수단을 많이 쓰게 되고 진보 쪽에서는 직접적인 수단을 많이 쓰게 되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은 당연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권위에 기반을 둔 정책 수단 이게 이제 규제 같은 거예요. 규제. 이건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기 같은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는 약간 강도 높게 직접적으로 해요. 권위라는 게 규제를 말합니다. 규제라는 거는 정부의 권위를 등에 업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마스크 사재기를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마스크 사재기를 안 하면 뭐 보조금 줄게요. 뭐 이런 거는 인센티브 유인이거든요. 유인적인 도구거든요. 근데 규제 성격의 도구는 이런 거예요. 권위. 자, 이거는 마스크 사재기를 하면 처벌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오부제를 요일제를 실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규제 권위의 바탕을 둔 규제 같은 수단이거든요.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요. 딱 정부가 명령을 내리고 그걸 어기면 형사처벌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상황에 적합한 수단이다. 좀 위기 때는 강제력이 수반되는 규제 같은 방식이 좋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렸어요. 자, 공적보험이 나왔어요. 공적보험.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공적보험은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로 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정책수단에 해당한다. 직접일까 간접일까. 이 문제에서는 간접으로 봐야지 답이 나와요. 간접입니다. 간접.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 매체로 활용은 하죠. 정부가 돈을 지원해주고 강제적으로 다 가입하게 하고 하니까 전 공공기관을 전달 체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맞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기업주도 돈을 내고 정부도 돈을 보태서 재난이 생기거나 하면 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정책 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분류 방법에 따른 거죠. 이 분류 방법. 최근에 나온 공적 보험을 이쪽에다가 포함을 시킨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오늘은 행정학에는 국정교과서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좀 고득점을 원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쟁점을 몇 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원래 이걸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서 먼저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올 초 작년 연말에 개정된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개정법령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시고요.